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토끼입니다. 오늘은 전사은용 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2016년 2차에 나온 9번째 문제를 풀이해 드릴 건데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베어링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축 중심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베어링은 을 말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레이디얼 베어링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단어는 축 중심의 직각 방향입니다. 말 그대로 축이 베어링에 들어오는 방향에 직각으로 이제 하중이 작용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베어링은 이제 대표적인 베어링인데요. 베어링의 종류를 정확히 아신다면은 이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진을 보면서 오늘 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베어링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그 베어링이거든요. 정확히 축이 이 홀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하중은 축과 직각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죠. 옆면으로 하중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문제의 이제 두 번째였던 거는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스러스트 베어링은 이거와 반대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축이 들어오면 그 축의 하중을 이 면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곳에 사용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베어링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거는 이제 안쪽과 바깥쪽 내륜과 외륜이 돌았다면 이거는 이제 아래쪽과 위쪽이 서로 이제 돌면서 베어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축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할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원뿔 베어링인데요. 원뿔 베어링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레이디얼 베어링이랑 비슷해 보이겠지만 레이디얼 베어링은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수평하게 축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베어링 볼들이 나열이 되지만 레이디얼 베어링은 원뿔형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각도에 따라서 하중이 수직으로도 축 방향의 수직으로도 또는 축 방향과 수평하도록 둘 다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각에 따라서 그 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정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베어링을 설계할 때 베어링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품들을 사용하는 게 더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 피벗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전체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어떤 설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 자기 집에 현관문 보이실 거예요. 현관문에 그 돌아가는 부분 그쪽에 보시면 그 구조가 피벗 베어링 구조거든요. 좀 더 정확한 구동으로 하면서 피벗 이 앞에 요거 보이시는 게 있죠? 이걸 이제 피벗 형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긴 게 이제 피벗 베어링인데 피벗 베어링은 이제 말 그대로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 못하는 이제 기계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자세히 안다기보다는 구동을 좀 더 정확하게 또는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베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벗을 해갖고 이 각으로 해가지고 볼에 바로 힘이 집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스러스트 베어링의 한 종류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따로 분류가 되는 베어링이다. 아무래도 스러스트 베어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상하 쪽으로 해가지고 도는 작용하는 물체가 있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볼에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전축, 이 회전축이 들어와서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관문을 보실 때는 거기는 이제 볼이 달려 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형태죠. 베어링이 꼭 볼이나 롤러 이런 게 들어가지만 베어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베어링은 이거 말고도 이 볼이 없는 상태의 베어링들이 보통 우리가 집에 있는 현관문 이런데 이제 걸쇠 그런 쪽에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로 오늘 풀이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축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베어링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이제 축을 꽂았을 때 이 내륜과 외륜으로 되어 있는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보는 베어링이고요.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따로 돌면서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힘을 베어링 역할을 해주고요. 힘은 축이 들어오는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러스트 베어링입니다. 이거는 외륜과 내륜이 아니고 위와 아래가 서로 이제 돌면서 베어링 역할을 해주고요. 이거는 축과 수평한 방향, 축 방향대로 말 그대로 축 방향대로 이제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베어링입니다. 자, 그리고 원뿔 베어링입니다. 콤 베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수직 방향으로도 또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 각도를 뭐 계산을 해서 베어링을 새로 제작한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품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설계값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는 게 제품의 가격면이나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훌륭한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피벗 베어링인데 굳이 그러니까 피벗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태가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구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볼이 없는 형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현관문의 그 이제 문 열고 닫히는 부분 있죠. 돌면서 그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기억하실 게 꼭 베어링이 볼이나 롤러가 들어가지만 베어링이 아니고 그 자체 말 그대로 그냥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어링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였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내의 토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